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대응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아무 대응관계나 함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관계만 함수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 대응관계는 방향성을 갖는 대응관계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값 하나에 이쪽에 있는 값 하나가 이렇게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된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고 있습니다. 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고 있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적힌 이 내용은 이 함수 대응 관계를 한마디로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즉 함수의 이름이 f라는 이야기죠. 이때 집합 x로부터 집합 y로 대응되는 관계야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의 값이 y의 값으로 대응되는 관계야 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x 값을 2x-1이라는 값으로 대응시킬 수 있어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응되는 관계들끼리의 범위를 가지고 정의된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어떤 값으로 대응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x가 되는 이 값을 우리는 정의역 이렇게 얘기하고 대응을 받는 이 y를 우리는 공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역 중에서 x값에 대응되어 있는 지목된 이 값만을 따로 묶으면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값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어 있죠. 그런데 이 x값 하나에 y값이 대응되지 않습니다. y값 하나가. 즉 함수에서 정의하는 저 내용에 맞지 않겠죠. 놀고 있는 x가 있으면 이걸 함수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x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x 하나가 y 두 개에 대응되고 있죠. 조건에 그러니까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2나 3 같은 경우는 2도 x값 하나에 대응되고 있고 3도 y값 하나에 대응되고 있고 3도 y값 하나에 대응되고 있으니까 2나 3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고 있지만 1은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수에서 함수 단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대응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대수함수하고 초월함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수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항함수하고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유리함수는 다항함수하고 분수함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함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따위들을 초월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
양함수, 음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 equal f의 x, 즉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다른 문자를, 다른 미지수를 정의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때 이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x값에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거고, 이 x값에 의해서 y값이 정해지니까 y값은 x에 종속되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는 걸 양함수라고 하고, x와 y에 관한 식이라는 거죠. x와 y에 관한 식 이퀄 0 꼴로 표시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음함수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기합니다.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1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형태고,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3 이퀄 0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이런 형태를 음함수라고 표시합니다. 우리 음함수라고 일컫습니다. 표기하는 방법만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함수가 가지는 특징에 따라서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도 분류를 하는데 별 내용은 아닙니다. 우함수는 일종의 짝함수입니다. 짝수함수, 즉 짝수, 차수를 가지는 다항함수가 주로 가지는 특징인데 좌우 대칭인 함수를 말하죠. 즉 y축 대칭인 함수를, 대칭인 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함수는 홀함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홀수 차수를 가지는 함수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우자가 짝우자고 기자가 홀기자입니다. 그래서 차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주로 이렇게 그려지죠.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고 y equal x제곱, y equal x 4제곱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차수가 짝수가 되면 이렇게 좌우 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차수가 홀수가 되면 y equal x, y equal x 3승 원점 대칭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우함수, 기함수는 그냥 짝, 홀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자어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일 뿐이고, 정확하게 하자면 y축 대칭과 원점 대칭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식으로 표시하면 우함수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f-x와 fx가 같은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하고, f-x가 -fx와 같은 함수를 기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 대신에 -x가 들어가도, 즉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도 그 함수 값이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즉 이런 경우죠. x 자리에 이 값이 fx라고 해봅시다. 근데 x의 부호가 바뀌어도 똑같은 y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왼쪽에 오른쪽에 함수 값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좌우 당연히 y축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기함수 같은 경우, 즉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x를 대입했더니 y도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x 대신에 -x를 집어넣었더니 y가 -y가 되었다는 거죠. 즉 x의 부호가 바뀔 때, 반대로 바뀔 때 y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게 당연히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고서 이것이 원점 대칭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y축 대칭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규칙성 같은 이런 패턴, 비슷한 내용이죠.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하는 이런 기하학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주로 수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 같은 특성을 문제를 보면서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우함수니, 기함수니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함수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를 이동시키는 이동시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이동을 다룰 텐데, 하나는 평행이동, 다른 하나는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이고 점대칭과 두 가지를 다루어 볼 텐데요. 공간에서든 어디서든 점대칭은, 평면에서든 점대칭은 주로 많이 활용됩니다. 선대칭, 여기서는 지금 평면에서만 평면까지만 다룰 거기 때문에 선대칭도 직선 하나 그려놓고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면 같은 게, 공간상에서는 면 대칭도 이룰 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평면 위에서만 도형의 특징을 다룰 거기 때문에 면에 대칭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f, x, y 이퀄 0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 대입한 형태의 식으로 바뀝니다. 이건 방정식입니다. 함수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표시하면 이건 방정식이라고 보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제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한을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라면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식을 사용할 때 약간의 제한 조건이 따라 붙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진다는 이야기죠.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한 조건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접근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의 그림을 평면 위에다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평면 위에 그린 이 방정식을,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할 때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해서 식을 구하면 그 식이 바로 평행 이동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칭 이동은 먼저 점대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칭의 중심 a, b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러면 이 식은 2x-a, 2y-b = 0. x 대신에 2x-a, 죄송합니다. 시 틀렸죠. 2a-x, 2b-y 이렇게 대입합니다. x 대신 2a-x, 2b-y 이렇게 대입한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x, y가 있고 여기 대칭의 중심 a,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이렇게 x', y''으로 대칭 이동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점 대칭을 시키면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점의 정확하게 중간에 대칭의 중심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관계를 만족할까요? x, y와 x', y''을 평균을 내보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a, b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계산해 보면 x 더하기 x'을 2로 나눈 값, y 더하기 y'을 2로 나눈 값이 항상 a, b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넘겼을 때 이 식과 이 값이 같아야 되고 이 식과 이 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x 더하기 x'이 항상 a가 되고 y 더하기 y 2a가 되고 y 더하기 y'이 항상 2b가 됩니다. 따라서 x'을 구하고 싶으면 넘겨서 2a 빼기 x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y'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넘겨서 2b 빼기 y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x를 구하고 싶으면 x'을 넘겨서 2a 빼기 x'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들어간 식이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평균을 내보면 항상 A가 됩니다. 또 이 안에 있는 이 값과 이 안에 있는 이 값의 평균을 내보면 항상 B가 됩니다. 즉 X자리에 들어가 있는 값과 Y자리에 들어가 있는 값의 평균을 내보면 항상 A, B 대칭의 중심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선대칭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식을 세워서 넣어야 됩니다. 자, 어떤 두 가지 조건이냐? 하나는 등거리 조건입니다. A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A'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A에서 A'의 정확하게 중간을 대칭 축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거리 조건입니다. 두 점의 중심이 대칭 축을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은 수직 조건입니다. A와 A'을 연결하는 선분과 L이 서로 수직관계여야 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점을 옮겨주면 바로 선대칭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식으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 대칭 축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식처럼 한 번에 표현하지 않고 대칭 축이 나오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변형을 필요로 합니다.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쓰는 대칭 축을 예로 들어보면 공식처럼 외워서 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f, x, y 이퀄 0 꼴로 되어 있는 식을 만약에 x축 대칭 이동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에다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좌표는 변하지 않고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x, y 이퀄 0,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y좌표는 변하지 않고 x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나요? x도 y도 모두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또 y 이퀄 x 대칭 이동을 시키면 x와 y의 그러면 x와 y의 위치가 바뀝니다. y, x 이퀄 0. y 대신에 x 놓고 x 대신에 y 놓고 식을 만들면 되죠. 또 y 이퀄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y, x 이퀄 0. x, y 자리를 바꾸면서 두 식 모두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반대로 바꿔서 넣어주면 그러면 대칭 이동이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도형에 대해서, 특별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라 공식화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임의로 아무 직선이나 주고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그러면 등간격 조건과 등거리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식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1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함수는 차수가 1차인 함수겠죠. 차수가 1차인 이런 함수를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차 함수는 어떤 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가장 간단한 1차 함수라고 하면 y 이퀄 x가 있습니다. x와 y 값이 x 값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모아서 찍어보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점이든 x를 대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y값의 대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이 x의 값과 이 y의 값이 같아질 때 y 이퀄 x라는 식이 됩니다.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바꿔보면 y 이퀄 ax꼴로 고쳐볼 수가 있는데, 이 a 값이 바로 우리는 다른 말로 비례상수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식이 비례식이거든요. 예. x가 k배가 되면 y도 k배가 되는 그런 식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값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a 값이 양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a 값이 음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즉 a의 모양에 따라서 그래프, 즉 1차 함수의 도형의 특징이 좀 달라진다는 뜻인데, 형상이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이 a라는 값을 그러면 그래프의 형상을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뭐라고 그러면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까요? 바로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되는 내용이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정의되고,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것을 수치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하네. 그래서 이 값을 수치로 표시해보면 a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y 이퀄 2x의 경우 x의 1일 때 y는 2가 되죠. x가 2일 때 y는 4가 됩니다. 이런 점들을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하게도 x가 2일 증가할 때 y가 항상 2 증가하는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례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값을 기울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바로 1차 함수가 직선꼴로 표시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의 그래프의 도형의 성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 즉 그래프의 형상, 1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형상을 결정하는 것은 1차 항의 계수인 이 기울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a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가 1 증가할 때 y가 2 감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형태라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이런 형태라면 기울기가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복잡하게 바꾸어 보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느냐 하면 y 이퀄 ax 플러스 b꼴이 되는데, 이 b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y 값에다 b만큼을 더해주자는 겁니다. 즉 y 이퀄 a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녀석을 b만큼 올려서 표시하자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b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y 이퀄 ax 더하기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y 이퀄 ax 꼴의 직선에서는 이 그래프가 항상 0,0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0을 집어넣으면 a가 뭐가 됐든 항상 0입니다. 그래서 0,0을 지나게 될 텐데, 여기다 b만큼을 항상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그래프는 항상 0,b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y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y좌표가 항상 b가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축과 만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축과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절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x축과 만나면 x절편, y축과 만나면 y절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0,b, y축과 만나는 점이 항상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y절편이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의 방정식은 y 이퀄 0입니다. 그러니 y 이퀄 ax 더하기 b와 만나는 점을 구해라. 그러면 이 방정식에 연립 방정식을 세우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y에 0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x절편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y절편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y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입니다. 그러니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을 구할 때는 x에 0을 대입하고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 0을 대입하는 이유는 바로 x절편과 y절편의 정의가 바로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가지는 도형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는 차수가 2차인 그런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C꼴로 주어지는데 2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도형적 특징은 가장 간단한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y 이퀄 x제곱꼴로 주어진 그래프가 가장 간단한 2차 함수입니다. 이 그래프 모양과 다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특징은 유사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이 함수는 잘 보면 아시겠지만 y축을 기점으로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x제곱이 아니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라도 좌우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좌우 대칭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대칭축이 되겠죠. 즉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갖는 포물선 그래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y 이퀄 x제곱의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끝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냥 0,0이 꼭지점이 되겠죠. 물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꼭지점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y 이퀄 x제곱 형태의 그래프에서의 꼭지점은 0,0이 됩니다. 꼭지점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 꼭지점인가요? 그래프와 대칭축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대칭축의 위치를 구하는 것도, 그 다음에 꼭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것도 모두 2차 함수를 그릴 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알고 있는 편이 좀 수월하겠죠. 자, 일단 두 번째로 y 이퀄 ax제곱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꼭지점이 0,0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칭축도 y축이 되는 건 똑같죠. 대신에 a의 값이 변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변합니다.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이렇게 y축에 가깝게 근접해서 붙는 이런 뾰족한 형태의 포물선이 되고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옆으로 이렇게 넙대대하게 벌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위쪽으로 이렇게 무한히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무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물론 절대값이 더 커지면 더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절대값이 증가하면 안쪽으로 보이고 절대값이 감소하면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이게 a 값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미치는 영향입니다. 즉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2차항의 개수는 무엇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프의 형상을 결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프의 a 값이 같다면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거나 해서 겹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 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형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통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서로 겹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복잡하게 바꾸면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걸로 고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 거냐 하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한 거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한 겁니다. y-q가 아닌데요. 넘기면 y-q죠. 그렇게 되는 걸 이쪽으로 완전히 넘겨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 Y = AX제곱의 그래프도 꼭지점이 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면 당연히 꼭지점의 위치는 P, Q가 되겠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X = P로 옮겨갑니다. 그건 X = 0이었죠. 축의 방정식이 X = 0이었던 식이 X = P로 옮겨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풀어보게 되면 이 축의 위치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전개해서 풀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런 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이면 되도록이면 외워두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A가 양수면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무한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